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대북 특사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준비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전문가에는 특사단 명단에는 비핵화 전문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청와단에서는 대북 특사단에 대한 정확한 인물들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1차 특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비핵화 전문가가 포함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한번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비핵화라고 하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알이 있다고 친다면은 한 손은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한 손,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한 손으로 이 비핵화 유리알 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계속 깨지지 않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죠. 예. 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손을 가지고 있는 몸통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몸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손을 가지고 비핵화라고 하는 유리알을 이제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상황에서 예. 이 북미관계 개선을 북한과 미국이 직접 얘기하는 게 지금 손이 잠깐 정지된 상태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 한 손으로 지금 또 비핵화 유리알을 또 이렇게 받들고 좀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 유리알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예. 이게 뭐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뭐 그런 뭐 과학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여태까지의 그 외교 협상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전문가가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관표 안보실 2차장, 그 남북관계 평화 쪽을 전담하고 예전에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하는 예. 그 남관표 2차장이 동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때는 이제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서훈 네. 국정원장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이렇게 갔었는데 예. 그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자리에 남관표 2차장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미국을 대신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유리알을 옮겨야 된다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만큼 좀 조심스럽고 이제 네.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이번 특사단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뭐 비핵화에 관련된 일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얘기하는 것 포함해서 중요한 건 남북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또 의제,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9월 5일 날 이제 특사단이 들어가죠. 그리고 예. 일단은 다음 주에 있는 9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이렇게 열리는 러시아 동반경제 포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가셨는데 이번에는 안 가시는 걸로 발표가 났어요. 이낙연 총리가 대신 가는 걸로 발표가 났는데 예. 아마 시점이 그쯤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 뭐 절차들을 다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한간에서는 또 임종석 실장이 특사단에 포함될 것이다. 네. 사실 그렇게 되면 특사단의 격이 좀 맞진 않죠. 그 임종석 실장도 있고 정의용 실장도 있고 뭐 예. 괜히 장관급들이 몇 명이 포함되는 게 특사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관례적으로 잘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임종석 실장이신 거죠. 그래서 뭐 포함이 될 것이다 아니다 뭐 지금 얘기들이 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관계를 상징하는 손이 지금은 좀 삐걱거리는 상황이라서 네. 1차 특사단 방북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한 몸통에서 지금 양손을 활용해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지금 끌고 가야 하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된 상황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미국한테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 상황을 또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또 담당할 것인데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런 좀 6개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또 좀 안착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교착되는 상태가 예.
이 안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6개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정확히 3월 5일인가요? 그때 이제 정의용 실장이 대북 특사단 방북을 했었죠. 예. 그때부터 보면 대북 특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중간중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후엔 또 이제 핵 문제가 또 교착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한 6개월 정도 흘러왔죠. 예. 그 지난 3월부터 지금 9월 초까지가 그 6개월 사이클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또 혹시 6개월 사이클로 또 이게 또 장기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까. 예. 그 우려는 있지만 그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것이 그 남북미 주변국들의 남북미 당사자 정상들의 좀 결연한 의지로 이런 그 6개월 사이클. 이제 이게 옛날에는 그게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게 25년의 사이클이 왔거든요. 예. 이번에는 조금 그 사이클을 좀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북 특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직접 뭐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31일 날 저희 오전에 저희가 뭐 전통문을 보내고 오전 10시 반에 이게 전통문을 보냈는데 오후에 북한에서 바로 답이 와서 예. 특사단 이제 방북이 결정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날 것으로 보이게 되고 친서도 전달을 하고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풀어나갈 것들 의제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예.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좀 움직여야 될 상황인 것이죠. 사실 보면은 이게 좀 뭐 그 북미 관계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김정은 위원장과의 나와의 사이는 좋은데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서 사실 모든 책임을 북한에가 뭐 돌리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이 교착점을 풀 만한 걸 직접 좀 김정은 위원장이 또 메신저를 또 보내주면은 적절한 선에서 또 다시 이제 대화 프로세스가 또 열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번 특사단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은 그 공을 던져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겠죠. 예. 예, 먼 나라에서 이제 뭐 트위터든 뭘 통해서 이제 공을 던져놓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일 텐데 이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그 미국 국무부의 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속도를 맞추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상당히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뭔가 멘트를 한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예. 텍스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적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이 가능한데 현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죠. 어느 나라 국무부도 어느 나라 외교부도 동맹국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너네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해석하는 어떤 이제 일부 매체나 받는 사람들의 어떤 저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문자로 자꾸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적대적으로 얘기하나 그런 적이 없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했으면 벌써 깨졌을 관계죠. 지난 70년이 넘은 예.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가는 틀에서 남북 관계가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게 같이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유리화를 옮겨가고 있는데 그게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손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유리알이 깨지는 것이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발언이 나오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언짢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당초 8월 안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이달 안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원래는 이제 그 올 8월 안에 열리기로 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대북 제재의 완화의 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나 물자 같은 것들이 그 제재의 그 균열을 가지고 있는 그 완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사무소예요. 우리 정부의 연락 사무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뭘 새로 지어주거나 다른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소에 우리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쓰는 전기와 물자를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그 해외에 있는 해외 공간에 들어가는 물자를 들어가는 것이다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한 거냐 아니냐 그렇게 또
갑자기 또 해석을 해버려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예. 그런 인식들이 조금은 좀 이제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절차를 알려주고 어떻게 할까라는 거 협의를 진짜 말 그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뭐 북한한테 뭘 퍼주려고 하는데 이거 제재를 완화해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부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뭐 특별히 이제 그 북한 안에 우리의 연락사무소 하나의 거점이 더 하나 생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있는 다른 국제기구 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접촉을 하고 하는 것보다 동맹국 대한민국의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과 연결을 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미국도 그 점을 알고 좀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북미관계 개선과 반비례 관계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정확히 인식하고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또 판문점 선언 이행성도 살펴보면 이산가족 상봉, 적대행위 중지,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 뭐 이런 부분은 이루어졌는데 비핵화, 군축, 뭐 연내 종전 선언 이런 건 여전히 안개 속이거든요. 계속해서 북미 관계가 이렇게 삐걱거리면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번 특사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계속 뭐 드리지만 북미 관계 안 되는데 남북 관계 잘 될 리도 없고 비핵화 안 되는데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개선 잘 될 리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북한의 결단이 이제 필요한 건데 얼마 전에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결정을 할 때 결단에 책상 앞에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제 취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진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죠. 예. 근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이제 결단의 책상 앞에 참모들 모아놓고 뭔가 좀 지금 또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개월의 사이클의 상황을 보면 이게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로 사실상 가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이제 주고받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게 된 건데 이 상황을 또 돌파하려고 하면 또 그 정상급의 결단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이제 이번에 핵신고 리스트나 뭔가 구체적이고 더 가시적인 조치들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교착 관계가 더 풀리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이제 공무원들이 최고 지도자의 속도를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연이어 뭐 현장에서 버럭버럭 하고 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북한 내부 징후도 좀 심상치 않은데 최고 지도자의 속도를 좀 북한 공무원들도 좀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뭐 북한과 대화하시는 분들 보면은 북한 그 대표단들도 아주 옛날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답답함을 토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만 하더라도 벌써 50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남북 관계, 대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부의 관계들을 좀 뛰어넘어서 북한 최고 지도의 결단 그리고 좀 그에 따른 속도 조금 더 내보는 연말이 되길 기대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게 뭐 법적으로 꼭 비준 동의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보다도 남북 관계의 그 제도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상징적인 절차인 것이죠. 예.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합의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제 국회 동의를 받은 남북 합의서들이 몇 개 안 돼요. 그 2005년도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들이 거기에 규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2005년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그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절차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남북 합의서는 없거든요. 예. 그 전에는 있었는데 예.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부터 비준 동의를 하고 하면서 남북 관계 제도와 지속 가능성에 국회도 함께하고 대국민 합의에 어떤 기속력을 부여하는 그런 중요한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 대한 얘기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